화내면서 산다. 마지막에 사는 사람은 울면서 사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재 신혼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혼인신고 미룬 채 신랑 집에 신부가 전세 세들어 살아간다 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집값의 80%까지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갭이 얼마 안 되는 집을 현금으로 매입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들어가면서 전세자금 대출로 80%를 받아가지고 나머지 20%를 같이 납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을 내 집으로 만들어서 산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특공 또 신혼부부 특공들을 위해서 혼인신고도 늦추고 그리고 또 추첨제 폐지가 되고 나서 가점으로만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지금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연령대별 구매 비중에서 1위가 30대로 나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원인은 추첨제 덕분에 청약 점수가 낮아도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30대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2017년 10월부터 서울 아파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청약 시 추첨제를 배제하고 100% 가점제가 되면서 30대는 사실상 기회를 완벽하게 잃었다. 따라서 30대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청약이 불가하니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대한의 메리트들을 다 끌어모아서 지금 매수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매수를 갭이 얼마 나지 않는 주택을 매수한 후에 배우자가 입주하는 형태로 해서 주택을 매수하는 시장에 끼어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 복합적인 문제 같아요. 일단은 내용 그러니까 자체는. 이게 이 기사의 얘기는 천재 신혼부부라고 했는데 저도 네. 기가 막히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렇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별별수다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 했었어요. 많이. 왜냐하면 네. 매매로는 LTV 40%라서 네네. 5억이면 5사일씩 2억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가 4억이면 482 몰라. 얼마야? 48, 32. 예. 그러니까 아이씨 계산이 구구단이야. 3억 2천. 전세자금 대출이 담보대출보다 더 나오는 구조다. 그래서 이건 맞아요. 문제다.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그 얘기죠. 집값 올라간 예, 케이스도 그러니까 많죠. 결국 이게 원래는 부부인데 결혼을 같이 살긴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거인으로 같은 집에 전세자금 대출을 끌어안고 사는 그렇죠. 그런 기이한 구조를 10년 전에 상승장에서는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의 이유로 부부가 이혼을 했죠. 예, 네. 그러니까 잘 살고 있던 멀쩡한 부부들을 부부들을 예, 다 이혼시키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청약을 목표로 또는 주택 구입을 목표로 잘 살고 싶은 부부를 동거인으로 만드는 예,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결혼을 못하게 하는. 예, 이제 그런 정책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게 표현이 천재 신혼이잖아요. 천재. 근데 이게 제가 이 기사를 이제 공유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기사 얘기를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테크 교육하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얘기를 네네. 했어요. 그랬더니 이건 벌써 작년에 다 지금 이게 지금 뜯는 게 아니라 이미 작년에 다 끝난 얘기래. 다 이렇게 할 사람들 다 끝내고 한 거고, 그러니까 시장은 말을 안 할 뿐이 앞서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자, 이런 형태의 집을 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냐 또는 무리한 시도냐에 대한 얘기들은 참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합리적인 선택인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샀는데 집값이 올랐어. 그럼 합리적인 선택, 잘한 선택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샀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미친 짓 한 거지. 그러니까. 예. 자, 나중에 지금 후회하지. 그렇죠. 지금 현재 합리적인 선택이냐 무리한 시도냐에 대한 결론은 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30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오직하면 전세를 살기보다 내 집을 갖고 싶어하는 30대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놀라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까지 깊숙하게 공부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재테크에 관련된 그걸 공부를. 한번 봐야겠다. 네? 네 얘기를 하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그걸 한번 오늘 가서 찾아봐야겠다. 뭐냐면 네. 지금 여러 언론에서
저도 뭐 많이 얘기했고 별별 수다에서도 얘기했고 했지만 네네. 30대가 완전히 지금 벼 있다. 청약제도에서는 배제돼 있기 배제돼 때문에 있죠. 이 30대 불안감이 사실은 큰 수요층이 큰 문제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30대를 다시 청약 시장으로 돌려준다고 해서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주택 공급의 물량은 제한적이니까. 그렇죠. 결국 그러면 40대가 아마 불안한 40대가 또 살아 가려고 하겠지. 40대는 30대보다는 머금고 있는 자금이 나으니까 뭐 더 그게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데 뭐 요점은 뭐냐면 뭘 찾아보고 지금 시장에 움직이는 메인 수요층은 30대라는 거죠. 예, 강북에 거래 제일 많이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것도 30대고 30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뭘 볼 거냐?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매일 가입하는 가입 멤버 통계가 있어요. 예, 근데 연령대로 예, 저희 연령대 카페 안에 구성하고 있는 회원들의 연령대가 나와요. 성별도 나오고 다 그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시기별로 가입 시점에 따라서 어느 연령대가 많이 가입돼. 요새 지금 가입 증가세가 가팔라요. 보통은 그러니까 좀 약간 경기 안 좋을 때는 한 7, 800명, 5, 600명, 안 좋은 날은 안 오는 날은 한 4, 500명밖에 가입을 안 했거든요. 네네. 근데 여름 이후부터는 꾸준히 1000명 이상 가입해요. 일간으로. 그리고 지금은 1500명 정도 가입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상승세가 뭐 지난 몇 개월 전보다 한 3배까지도 두세 배 이상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보를 얻겠다고 오는 수요층들이 과연 연령대가 편중되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30대가 엄청나게 지금 가입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다 잘 몰랐는데 지금부터 좀 공부해야겠어, 알아야겠어,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어 할 때 사람들이 와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30대 학습 효과가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무리해서 집을 사는 것 자체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뭐 청약에서 소외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사실 안타까운 마음은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거의 70% 정도의 대출이라는 걸 끌고 가는 70% 정도의 대출을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나치게 레버리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리스크도 굉장히 커지는 거라, 주택 구입 쪽으로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들어가는 게 과연 옳은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무리한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요. 아무튼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만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좀 보시면 어떠지 저는 않을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좀 들어요. 조심해야 돼. 그게 지금은 너무 비싼 것 같으니까 사지 말라고 했다가 이게 더 오르면 이게 사람들이 공포감 때문에 사는. 지금 누가 그 얘기를 해요. 화내면서 산다.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는 사람은 울면서 사는 거거든요. 안 오를 거 알면서도 그냥 더는 내가 못 버티.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전세 갔어. 2년 뒤에 갔는데 올려달래? 더 올려 있어. 전세도. 그럼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사야 되는데 2년 전에 샀으면 차라리 지금보다 싸게 샀을 텐데 하면서 그때가 살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이후에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 거래 나왔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사라 말아라 이런 판단을 제가 조언을 드리진 않을게요. 조언을 드리진 못할 것 같고, 저는 진짜 그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세요. 네. 자, 어느 정도 뭐 소장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저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다양한 입장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를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대출을 너무 많이 받는 거는 좀 리스크한 거잖아요. 리스키한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야? 저는 그래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했어. 나도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네. 대출 이빠이로 시작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네. 결국 기회를 잡을 수 있었거든. 근데 저는 니들은 하지 말을. 아니죠. 대출을 그렇게 이빠이 받을 수는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감당할 여력도 있냐? 심지어 떨어져도 괜찮겠냐에 대해 생각을 미리 하고 접근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판단은 니들이 하세요. 여러분들께서 하세요. 네. 네. 자, 그런 식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